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좀 우울해지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좀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날이 오면은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 저를 좀 감싸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나 스스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내가 우울해질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루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명상 같은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명상 같은 거 하라고 해서 저는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명상 비슷하게 그나마 좀 좋아하는 거는 거울을 보면서 저 스스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들 때는 저는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처럼 거울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감정하고 좀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편인데,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나 진짜 내가 싫은 거야? 나 진짜 우울한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빨리 행복해져야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여성의 80%는 하루 종일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한다는 보고가 있대요. 자기 비하라는 게 이제 나 살 빼야 되는데 오늘 일 너무 못한 것 같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자든 남자든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우울해졌다,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우울함이 갑자기 터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냥 계속 기운이 없었는데 갑자기 걸려온 무례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기분이 확 다운되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굉장히 무례하게 내 앞에 끼어들기를 한 차가 있는데 나는 그 감정을 잘 잡고 있다가 그 차 하나를 보고 갑자기 내 마음이 확 추락하거나, 그런 아주 사소한 계기지만 어떤 계기가 원인이 돼서 내 마음이 빵 터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원인을 찾아서 엄청나게 욕을 해요. 그 사람이나 그 대상에게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을 하는 거죠. 욕할 때는 진짜 쌍시온 나오는 욕 막 하고요, 저 혼자서. 뭐 소리도 지르고, 이제 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고, 굳이 다른 사람이 없을 때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그렇게 감정을 배출하는 것 자체로 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혼자서 막 욕하면은 나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배출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상대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는 거면 문제가 있겠지만 나 혼자서 그렇게 배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혼자 있을 때 욕을 되게 잘해요. 예전에는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게 왜 보는 건지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PD님이 막장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PD님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막장 프로그램을 만드는 취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막장 프로그램을 보면서 당신의 삶보다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우리를 보면서 욕을 하면서 위안을 얻어라, 이런 취지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막장 드라마, 막장 프로그램을 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프로가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이유가 거기서 이제 재현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항상 둘 중에 한 명은 잘못을 했고 욕을 해야 되는 대상이 나와요. 패널들의 주옥 같은 멘트들도 재미있지만 거기서 재현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욕하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욕하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계속 욕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욕을 하고 나면 정말 제 마음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좀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 이거를 배설을 해야 어느 정도 풀린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서 푸는 게 좀 부정적인 마음을 빨리 없애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은 나잖아요.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면 평소에 내가 사치라고 생각해서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치라는 거는 돈을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내가 하고 싶지만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뤄뒀던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죠. 저는 저의 우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쇼핑을 하는 거는 물건을 살 때는 좋은데 그게 오래가지 않고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좀 돈 낭비라는 경우가 많고 우울할 때 샀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충동 구매여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비싼 음식, 비싼 와인을 마시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자주 하긴 하는데 이런 것도 일시적이고 즐거울 때 해야 더 재밌는 거지 우울할 때 우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쓴다? 전 그것도 역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미뤄뒀던 게 뭐냐? 저는 전시를 보는 거예요. 미술관을 가서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그 작가들의 세계를 감상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평소에 되게 하고 싶고 정신적인 만족도가 되게 높은 일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운동하느라고 미뤄뒀던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큰 전시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전시들도 많아요. 작품 2-3개 정도만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소규모 전시 같은 걸 무료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가서 작품을 보고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서적 만족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법조인이고 현실적인 일을 다루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세계를 다루는 작가님들의 세계가 그렇게 막 쉽게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제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뇌를 쓰는 그런 느낌만으로도 굉장한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았던 곳은 에르메스 아뜰리에라는 곳이 있는데 도산공원에 있는 에르메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에르메스 매장이 있고 에르메스 카페가 있고 그 카페 안쪽에 갤러리가 있어요. 갤러리는 무료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설명을 원하면은 설명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전시를 아름답고 예쁘게 잘 꾸며놨고 한 30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시인데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전시를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우울감이 들 때 어떤 물질적인 걸로 해소하겠다라는 생각 말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 나의 정서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사치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 가는 거예요. 물건 사러 가는 건 절대 아니고 사실 저는 물건 살 때 백화점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백화점 가면 사람이 우선 너무 많고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백화점 가면 피곤해요. 그리고 사실 백화점보다 요새 인터넷이 더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많아서 저는 물건 살 땐 대부분 이제 인터넷으로 사는 편인데 너무 우울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그냥 백화점을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인사도 되게 잘 해주시고 90도로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인사도 한번 받아보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뭘 사고 어떻게 지내나 구경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구경하고 기분 전환하러 가는 거죠. 세들러 와프라고 노티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워낙에 이제 유명하고 막 줄 서야 되고 그래서 평소에는 먹을 생각도 못 하는데 백화점에서는 좀 구매하기가 수월해서 그거를 사서 와요. 그거밖에 안 하는데도 그냥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 평소에 내가 가지 않았던 곳을 간다는 것 자체로 약간 대접받는 것 같고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향수를 좋아하는 편인데 인터넷으로 살 때는 시향을 못하니까 좀 백화점 간 김에 시향도 많이 해보고 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좀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전히 우울함을 느끼면 저는 집에서 좀 체력 보충을 하기 위해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외부하고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요. 집안일 정도 하고 웬만하면 일도 하지 않고 TV도 잘 안 보고 뭐 책 같은 거 조금 보는 그런 정도를 하면서 그 체력을 보충을 하는데요. 사실 한 이틀, 3일 정도만 그렇게 있어도 나 이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몸이 많이 피곤한 날도 제가 그러면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5일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면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면은 내가 너무 괴롭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함이 드시는 그런 분들, 좀 우울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좀 우울한 마음을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루틴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집에서 한 5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최소한의 일만 하고 집에 있었는데 5일 정도 있었더니 이제 그냥 집에 나가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